일본 언론이 한국과 일본 축구를 대표하는 에이스들의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아시안컵 결승전 맞대결 불발의 씁쓸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게키사커는 9일 일본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미토마 가오루가 소속된 브라이튼이 오는 10일 한국 대표팀 공격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격돌한다며 미토마는 지난 연말 당한 부상 여파로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에 결장했다. 바레인과의 16강전, 이란과의 8강전에 출전했지만 일본은 이란에게 탈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은 4강에 진출했지만 요르단에 무릎을 꿇었다. 우승 실패로 손흥민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동료들을 격려했다며 손흥민은 아시안컵 종료 후 곧바로 소속팀으로 향했다. 지난 8일 토트넘 구단 공식 SNS 계정에 손흥민의 영상이 올라왔고 동료들과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 대표팀은 2023 AFC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2023년 어매치 8연승, 34득점의 막강한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전차 군단 독일을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 이어 또 한 번 격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풋볼 채널은 아시안컵 개막 직전 일본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전력 랭킹 1위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몸값 총액은 3억 1,840만 유로 약 4,600억 원으로 한국과 1.6배 차이가 난다며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단연 강하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높을 뿐 아니라 로스터도 두텁고 최종 엔트리 26명 중 21명이 해외 구단 소속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당시 선수들과 비교하면 현재 스쿼드가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별리그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인도네시아와 함께 D조에 편성돼 무난히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1차전을 4대2 역전승으로 장식하기는 했지만 예상 밖으로 고전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전에서 1대2로 덜미를 잡히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3대1로 이겼지만 조별리그 3연승을 기록한 이라크에 밀려 D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 바레인을 꺾고 반등에 성공하는 듯 싶었지만 8강에서 만난 이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이란의 거센 반격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동점 허용 후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 결승골까지 헌납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일본을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올려놓으며 4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이번 아시안컵 부진으로 자국 언론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도 일본과 처지가 비슷합니다. 일본보다 더 높은 4강 무대까지 밟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 전술, 선수단 관리까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대회였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3대1로 이겼지만 이후 졸전을 거듭했습니다. 요르단과 2-2,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기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요르단전과 말레이시아전 모두 자칫하면 패배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경기력이 형편없었습니다. 16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8강에서는 호주를 연장 혈투 끝에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지만 클린스만호의 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요르단에게 준결승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실력으로 졌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도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2011 카타르, 2015 호주, 2019 아랍에미리트 대회에 이어 커리어 4번째 AFC 아시안컵 본선 출전에서도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시 아시안컵 우승의 수건을 또 한 번 4년 뒤로 미뤘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까지 역대급 황금세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트로피를 품지 못했습니다. 게키사커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공격수 손흥민과 미토마는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만나지 못했다며 이들은 10일 자정이 PL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조별리그를 2위로 통과하면서 2023 AFC 아시안컵 대진표상 결승전 전까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과 미토마,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에이스들의 격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투는 파이널 매치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모두 2023 AFC 아시안컵을 처참하게 마감하면서 손흥민과 미토마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예상하지 못했던 소속팀 조기 복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캡틴 손흥민의 복귀가 반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EPL 2023-2024 시즌 23라운드까지 13승 5무 5패, 승점 4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위 에스턴 빌라를 승점 2점 차로 뒤쫓는 중이다. 차기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 이내에 진입하기 위해 매 경기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토마의 소속팀 브라이튼은 9승 8무 6패, 승점 35점으로 8위를 기록 중입니다.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부여되는 EPL 5, 6위 승점 차가 크지 않습니다.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승점 3점 차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대표팀 출신 윙어 미토마 카오루가 스페인 명가 바르셀로나로 입성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충격적인 건 바르셀로나가 미토마 영입을 위해 스왑딜을 계획했는데 그 대상이 바르셀로나의 미래, 제2의 리오넬 메시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바로 안수 파티입니다. 파티는 바르셀로나 유스를 지나 2019년 1군에 올라섰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바르셀로나의 미래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난 후 메시의 100넘버 10번을 물려받은 이도 바로 파티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파티의 바이아웃을 무려 10억 유로로 묶어놨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파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온 후주로 교체 자원으로 뛰었고 파티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를 떠났고 파티는 현재 바르셀로나를 떠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 임대를 간 상태입니다. 이런 파티를 현재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와 스왑딜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더 이상 파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이적입니다. 바이아웃과 실제 이적료는 다릅니다. 그래도 파티 이적료가 미토마보다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스왑딜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미토마를 얻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바르셀로나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데쿠 단장이 미토마의 광팬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가 미토마 스왑딜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미토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었다. 현재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서 뛰고 있는 파티를 미토마의 가격표를 끌어내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스페인의 거물이자 바르셀로나 단장인 데쿠가 오랫동안 미토마에 관심이 있었고 오랫동안 추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티는 2027년까지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돼 있고 미토마 역시 2027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계약이 종료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